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계시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동의 색채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아동의 색채 심리는 이 아동들이 또 아니면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색채를 선택하는 것은 어떠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감정 또 혹은 정서 그런 것들의 표현이고 표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또 우리의 손금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하물며 선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속성, 그 성질이 다 다르듯이 색채도 다른 성격의 색채에 대한 색채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심리적 특징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분들하고 색채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색채의 선택이 내가 또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그런 조건 그리고 심리적인 감정 그리고 정신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나타내고 선택되는 것이 색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색채다.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의 표현이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색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의 표현, 그 감정의 표현을 색채로서 나타내고 그것이 색채 언어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어적인 표현과 어떠한 언어적인 사용보다 더 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상징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동들은 또 인간들은 색채를 감정 표현의 언어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사실적인 것보다 상징적인 것을 사용한다. 어떠한 색채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색채에 대한 어떠한 지식들, 상식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상징성, 그 상징적인 것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어떠한 충동적인 어린이는 선을 사용하는 선적 표현보다 더 강한 그런 흥미를 색채로 느낄 수 있다. 충동적인 어린이는 색채 사용을 더 강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그리고 충동적인 그런 행동에서 자기 통제가 가능한 행동으로 변화될수록 색채에 따른 색채 사용의 흥미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심리적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동들은 색채 표현을 선적 표현보다 더 흥미롭게 사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행동으로서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기 통제가 가능하게 되면은 어떤 색채의 강한
선택보다는 선으로서의 표현도 함께 더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이나 색을 많이 쓰거나 화면을 더럽히는 아동은 여기서 이제 이 선이나 색을 많이 굉장히 막 같이 함께 혼색을 하고 혼탁하게 그렇게 화면을 그리게 되고 그렇게 화면을 사용하게 되는 그리고 어떤 한편으로는 굉장히 더럽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화면 구성을 하는 아동들은 뭐 우리가 말을 뭐 하거나 안 하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되는 아동들은 어떠한 마음에 대한 불안 또 어떠한 현실에 대한 반항 이런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대해서 막 마음대로 무작위로 그림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선들 끊기고 가늘고 많이 잡등선이 들어가고 화면을 혼란스럽게 그리는 학생들의 성향은 보다시피 불안하고 반항의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채 심리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색채를 선택하고 색채를 표현하는 데 대한 어떤 기초적인 그런 약간의 참고로서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따뜻한 그런 색을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아동들은 대체로 원만하고 부침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따뜻한 색 혹은 차가운 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계통에 있는 그런 색들이 따뜻한 색이고 푸른색, 파란색 계통이 있는 그런 색들이 차가운 색으로 우리는 인지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차가운 색을 주로 쓰는 아동은 타인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한 공격적이다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차가운 색을 주로 쓰는 여기에 많이 쓰는 따뜻한 색을 즐겨 쓰는 여기에서 주로 쓰는 차가운 색만 쓰는 아동은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어떠한 면에서는 약간의 공격적인 그런 성향도 보인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지적 흥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또한 나의 중심으로서의 지적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이런 차가운 색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경향도 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색채에 대한 감정, 색채가 가지고 있는 성향, 혹은 색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하게 그렇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 학생에게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 더 바르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게끔
하게 하기 위한 교육의 바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색채 감정도 우리는 배우는 것이고 그 성향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 아동의 색깔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른 어떠한 주로 말하는 선이나 면이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아동들이, 유아들이, 또 우리 어린이들이 색깔에 대한, 색채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색채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인간이, 아동이, 우리가 색을 인지하는 그런 과정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인지되고 인식되어집니다. 그 중에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먹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사과라면은 약간의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 우유라는 것은 약간의 흰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먹는 것에서부터 색 인지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장난감 자동차의 색깔을 통해서 파란 자동차, 소방차의 붉은색 이렇게 색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어가면은 농촌과 도시의 그런 풍경들, 농촌의 풍경, 도시의 풍경, 농촌의 푸른 들판과 산과 콘크리트 벽의 회색의 빛에 대한 그런 풍경들까지 점차 우리는 추상적인 그런 색채까지도 인식을 하게 되고 인지를 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채에 대한 반응은 특히 아동들은, 특히 나이가 어리는 그런 유아들은 색깔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본능과 같은 본능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은 먹는 것으로부터 색깔이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성향에서 또는 추상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색채도 인식이 가능하겠죠. 농촌과 도시의 풍경, 계절의 변화, 밤과 낮에 대한 색채 이런 것들로 변화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세 이전에는 물체의 아동들은 5세 이전에 물체의 직접적인 고유색과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색과 관계없이 그냥 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냥 색을 즐기는 정도의 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5세 이전에 대한 색채는 그래도 대부분의 색채 선택은 그 물체와 관계없이 그냥 이런 색, 붉은색, 파란색, 하늘색 이런 색채에 대한 색을 즐기는 정도의 선택을 한다. 그리고 5살, 5세 이후에는 물체의 색과 닮게 칠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게 됩니다. 닮게 칠하려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 그런 생각하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닮게 칠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게 된다. 노력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닮게 칠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닮게 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세에서 7세 정도가 가게 돼 그 즈음에서는 사람과 혹은 나무, 하늘, 태양 이런 것과 같은 자기와 비슷한 정서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으로 선호하는 부분,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부분, 정서적으로 선호한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색깔을 선택하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늘은 파란색, 인식하고 있는 태양은 빨간색,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살색, 나무는 고동색 그렇게 사용하게 되겠죠. 그 색을 정서적으로 가까운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색채를 몇 가지 색채를 선택하여 알맞는 고유색을 칠할 수가 있는 것, 그 단계의 나이는 5세에서 7세에 가야 된다. 요즘은 조금 더 빠른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좀 빠르게 5세 이전에도 이렇게 색을 칠하는 학생들이, 아동들이 있습니다. 자, 좋아하는 색의 종류. 이제 여기는 남자아이와 또 여자아이의 경우로 구분해서 선호하는 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남자아이의 경우, 남자 아동의 경우는 파랑에서부터 초록, 노랑, 주황, 빨강의 순으로 차가운 색에서부터 따뜻한 색으로 그런 순으로 변해가고, 여기 있네요. 시원한 색, 차가운 색, 시원한 색을 더 좋아하고, 어떤 어린이들이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자아이의 경우는 빨강색에서부터 분홍, 파랑, 살구색 순으로 따뜻한 색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이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모든 나라에서의 성향이 그렇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남자아이의 대부분이 노란색을 선호하고 있고 여자아이도 노란색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형적인 환경이나 민족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간의 특이한 경우라서 일본의 경우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동들이, 우리 아이들이 색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형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생각이 색채보다는 아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세 이전의 아동들이죠. 이 아이들의 관심은 형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의식이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사물을 봤을 때 색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채 감정은 색채 심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학생이 선호하는 몇 가지의 색을 가지고 몇 가지의 그림으로 표현되는 몇 점의 색, 주로 사용하는 그런 색을 가지고 아동들의 심정이나 생각이나 성격이나 어떠한 심리적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를 평가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학생들을 대할 때,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 우리 아이들은 색을 의식하고 색을 인지하고 어떠한 사물을 볼 때 색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물에 대한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형태에 관심을 보이고 그 사물에 대한 형태가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색채에 대한 선택에 대한 어떠한 심리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 그러나 한두 점의 색채에 대한 선택으로서 그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대다수의 교육 심리학자라든지 또 혹은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여러 가지 색채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그런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이론들의 발표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색채 감정, 색채 심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강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빨강색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즐겨 쓰는 그런 색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협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빨강이는 자유롭고 또 어떠한 자유롭기 때문에 느낌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주변에 대한 외부에 대한 자극의 반응이 굉장히 빠른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색채가 빨강색, 레드입니다. 그리고 이 빨강색은 어떤 애정과의 연관이 되어 있다. 애정과에 대한 연관된 그런 감정의 표현으로 빨간색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붉은색이 빨간색이 굵고 진하게 이렇게 칠할 경우에는 굉장히 난잡하게 칠할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굵고 진하게 채색할 경우에는 적의가 있고 공격적인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붉은색에 빨간색을 사용하고 하는 것은 어떤 주변적인 관계가 소통이 공감하는 능력이 건강하고 또 활동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빨간색이 굵게 해서 다른 색 위에 덧칠하고 겹쳐 칠할 경우에는 그런 아동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다혈질의 성격을 다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있는 경우에 붉은 그림이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자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빨간 이제 이렇게 태양이 있고 이렇게 색칠이 이렇게 빨간색이 하죠, 그죠? 그러나 이런 여기에 덧칠을 막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강하게 칠하는 거예요. 위에 막 햇살도 진하게 이렇게 칠하고 이런 것은 바로 욕구 불만이 있는 학생이 많을 수가 있다. 혹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무, 그죠? 나무가
여기다가 이제 이런 나무에 색을 칠하죠. 노란색 칠하고 녹색을 칠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막 빨간색으로 다시 붉게 막 덧칠한다. 이런 경우에 그림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학생이 약간의 적의도 있고 적의감, 적대감 혹은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도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붉은색이 굵게 칠하고 덧칠할 경우에 그런 자 붉은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이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을 상징하는 것은 정열적이고 더위가, 피, 위험, 혁명, 분노, 활력 이런 의미를 이 빨간색에는 내포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 붉은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야말로 정열적이고 이 대체로 대다수의 다국적에서의 발표된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빨간색은 어떤 더위로 상징이 되고 어떤 피도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의식으로 이렇게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열, 더위, 위험, 혁명, 분노와 함께 피의 상징으로 된다. 그죠? 자, 다음에 이제 주황색. 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황색은 어떤 색이냐 하면은 이런 색이죠. 주황색은 여기서 잠깐 빨간색보다 주황색, 노란색이 살짝 들어가는 것이 주황색이에요. 그 빨간색에